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영상을 켠 이유는 제가 벌써 조이닝을 한 지 1년 반 정도 되어 가고 있거든요. 2024년 하반기 거의 이제 막바지쯤에 11월쯤에 입사를 해서 어엿한 입사 1년 반 짜리가 되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영상을 올렸던 게 한 8, 9개월 전이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에미렛 이제 인터뷰 봤다 이런 얘기만 있고 어떤 내용인지는 이제 들어가진 않은 그런 영상이었어서 더 까먹기 전에 기록을 조금 남겨놓으려고 카메라를 켰습니다. 시간이 진짜 빨라요. CV 썼던 것도 진짜 까먹었고 면접을 어떻게 봤었는지도 이제 가물가물한 거예요. 기록을 해놔야 한다. 또 제 메모장에 막 이렇게 적어놨던 게 있었거든요. 그거를 막 뒤져가지고 오늘 다 끄집어내 보겠습니다. 처음 딱 첫 번째 얘기할 거는 에밀의 면접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제일 많이 물어보시는 것과 그리고 저도 제일 많이 궁금했던 것 중에 하나가 CV였어요. 도대체 이 CV가 뭘까? 왜냐면 한국에는 이력서라는 건 있지만 이력서를 요새는 이제 뽑아서 제출하는 그런 시대는 아니잖아요. 자기소개서, 경력사항 이런 거를 쩌르르륵 업로드를 하면은 그 채용 담당자가 시스템 상에서 보고 나서 이제 너는 면접을 알아? 면접 보지 마라 이렇게 정하는 거잖아요. CV도 우리 한국의 이력서랑 같은 그런 건데 인생의 과정, 한마디로 너의 인생의 과정을 이 한 페이지에 다 압축해서 나에게 보여줘. 우리 하고 싶은 말 너무 많지만 다 보여주기에는 시간도 짧고 뭐 일을 많이 해봤어도 굵직굵직한 경력들만 태워 넣으시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제 CV를 보면서 말을 할게요. 일단 이름이 들어가요. 그 다음에 address, 모바일, 이메일이 있으면 이메일 넣으시고 그리고 date of birth, 생년월일이 들어가요. 왜냐면 이 사람 나이가 몇 살인지 가늠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보통 이제 키나 몸무게 같은 것도 넣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안 넣었어요. 넣진 않았어요. objective라고 해서 그냥 간략하게 제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고 어떤 마인드로 일을 하고 나는 그래서 이 항공사에 적합한 인재입니다 라고 하는 거를 한 세 줄 정도로 좀 짧게 이렇게 넣었었거든요. 그 다음에 work experience는 이제 여기가 딱 그 경력 사항이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저를 예시로 들자면 뭐 저는 빵집에서도 일을 해본 적이 있어서 파리바게트 이런 데서 일을 해본 적이 있어서 그거는 또 그냥 서버 이렇게 넣고 헬스장 이런 데서 인포메이션 알바도 해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넣었었고 그 전 딱 일하기 전까지는 네일리스트로서도 일을 해봤었어서 네일리스트 무슨 일 이런 식으로 이제 넣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경력은 어떻게 들어가면 되냐면 보통은 적으면 한 3개, 많으면 4개까지 넣으시면 될 것 같고 그 이상은 조금 투머치인 것 같아요. 만약에 내가 학교를 다녔어요? 그러면 학교를 졸업한 시점부터 공백 없이 채우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기는 해요. 왜냐면은 만약에 공백이 있으면 여기에 왜 공백이 있는지를 또 물어보세요. 무슨 일을 했는지 그때 아니면 그때는 또 어떤 뭐 공부를 했는지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공백 없이 채우시는 거를 이제 추천을 드리고 얼마나 일했는지 이런 것도 다 기록이 되어 있겠죠. 여기가 조금 다른 점인데 직업 그 직무의 특성을 조금 간략하게 한 줄 정도로 해서 3개 이렇게 기입을 하는 거예요. 직무의 특성과 그리고 내가 일했던 곳의 그런 특징 같은 거를 조금 이렇게 한 줄 이렇게 넣어놨었어요. 그다음에 education, 내가 졸업한 곳 어떤 메이저를 했는지. 에미레이트 같은 경우에는 대학교를 나오시지 않아도 괜찮아요. 대학교를 안 나오셔도 괜찮고 language로 해서 코리아는 네이티브고 잉글리시는 fluent in written and spoken 이렇게 써놓긴 했어요. 그래서 CV는 이런 식으로 딱 한 페이지 들어갈 정도로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CV를 넣었고 만약에 인비테이션을 받으셨어요? 그럼 인비테이션을 받으신 곳에 그 면접에 가셔서 면접에 응하시면 되고 아니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오픈데이를 선택하긴 했었어요. 오픈데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세계 곳곳에서 채용이 열리고 있거든요. 말 그대로 오픈데이예요. 누구나 와도 괜찮아요. 인비테이션을 보내는 게 아니라 하루 종일 우리 채용을 할 거기 때문에 와라 대신 제 시간에 뭐 예를 들어서 제가 본 곳은 런던 겟위크였는데 런던 겟위크 무슨 호텔에서 8시 AM에 우리 면접을 볼 거야. 그냥 그 CV랑 이제 딱 준비해가지고 가는 거예요. 가면 면접 시작. 제가 사실은 서울에서도 면접을 봤었어요. 인비테이션을 받아서 서울에서도 봤었는데 서울에서 합격하시는 분들 진짜 멋있으십니다. 진짜 기본적으로 서울 채용을 하러 올 때는 초대장을 기본적으로 뿌리는데 제가 갔을 때는 양 일에 걸쳐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하루에 150명 후반에서 200명까지 왔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 속에서 1차, 2차, 3차 다 걸러내서 파이널까지 가서 면접을 이제 파이널 인터뷰를 보고 골든골을 받는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정말 준비를 열심히 해갔음에도 불구하고 1차에서 떨어졌어요. 이 말은 뭐냐? 그냥 이미지에서 탈락. 가면은 좀 기죽어요. 일단은 다들 너무 예쁘세요. 너무 예쁘고 막 어피나 막 화장이나 외모나 뭐 마른 거는 둘째치고 다들 너무 준비가 잘 돼 있으세요. 또 한국인들 준비성 하면은 최고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부족했겠죠. 내가 부족했겠지. 근데 내가 부족한 것에 비해서 정말 뚫는 게 바늘 구멍이다. 저는 그렇게 느꼈어요. 그래서 저는 런던으로 가는 것을 택합니다. 왜 런던으로 정했느냐? 네, 사실은 제가 디셀도르프랑 게트윅 중에서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디셀도르프는 한국인 분들 면접 썰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디셀도르프로 가야겠다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거 웬거니? 비행기 표를 찾아봤더니 거의 2배 차이인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게트윅이 왕복 한 5, 60 언저리면은 그때 디셀도르프는 한 130 이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아닌 것 같다.
그리고 그 당시에 저는 이제 다른 곳도 합격하는 곳이 있었어가지고 어쨌든 간에 이 에미레 진짜 마지막 기회다 생각하고 가는 면접이었는데 안 되면 그 항공사 입사를 해야 했기 때문에 돈을 좀 아껴야 하는 상황이었었거든요. 가서 또 거기서 집을 구하고 이래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안 되겠다, 게트웨이로 가자 했는데 그게 저한테 되게 잘 맞았던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게트웨이로 갔고, 그럼 또 런던을 가는데 또 막 설칭을 안 해볼 수 없잖아요. 런던에는 항상 오시는 분들이 있대요, 그 면접관으로. 지금도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제 에밀리랑 킴이라는 그 면접관 두 분이 런던을 꽉 잡고, 그래서 그 두 분이 보통 이제 면접을 다니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분들 되게 베테랑일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느꼈던 게, 결국에는 수기로 작성을 해주시잖아요. 만약에 파이널 인터뷰를 보거나, 파이널 인터뷰는 다 손으로 작성, 타이핑을 다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다 타이핑을 치셔가지고 그거를 이제 회사에 보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 아무래도 베테랑 분들이 써주시는 게 조금 다르지 않을까. 이것은 저의 그냥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그런 생각을 조금 했었어요. 그게 저한테 득으로 작용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온 거 보니까 득으로 작용한 것 같죠? 겟투윅 오픈데이에 대해서 제가 적어놓은 게 있는데 이거를 좀 보면서 읽을게요. 그날 총 41명이었어요. 그리고 한국인은 저 포함해서 3명이라고 제가 적어놨네요. 그 다음에 면접관은 킴, 에밀리 두 분 다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브리핑을 처음 들을 때 두 분 다 에미레이트에서 20년 넘게 근무 중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크루로서의 경력도 한 10년은 넘으시는 것 같았어요. 크루로서 한 10년 정도 됐다고 치면 그래도 부사무장, 사무장까지는 하셨을 수도 있는 경력이거든요. 9시 전에 도착을 해서 호텔 로비에 다들 모여 앉아 있었어요. 자, 55분쯤에 킴 면접관이 먼저 나와서 다들 온라인 계정 만들어야 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피, 일단은 그 클린 걸 어피 아시죠? 쫙 그 젤 딱 해가지고 진짜 딱 에미레 크루들 같이 어피를 해온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그때까지만 해도 한국 이제 면접 볼 때 한국 분들, 저도 그랬고, 승무원 메이크업 해주시는 메이크업을 가서 그 약간 뽕 띄우는 그 한국식 그 크루 메이크업을 많이 받고 갔었거든요. 근데 제가 여기서 일을 다니다 보면은 그거는 되게 한국식이고 아시안식인 거고, 뽕을 띄우는 크루들은 많이 없어요. 다들 이렇게 딱 붙여서 딱 약간 이런 이렇게 딱 붙여서 딱 여기서 그런 식으로 이제 머리를 해서 다니거든요. 그래서 근데 저도 그렇게 준비를 해갔죠. 제가 설칭을 더 엄청 해갔어요. 또 막 인스타로 막 엄청 보고, 그때 이제 같이 준비 도와주시던 과외쌤이랑 막 메이크업도 엄청 막 컨펌 받고, 현직 분들이랑 최대한 비슷하게 이미지를 해가시는 게 좋다. 머리도 그렇고 화장도 그렇고. 모르겠어요. 외국 친구들은 눈, 코, 입이 너무 선명한데 솔직히 말해서 아시안들은 이 눈, 코, 입에 뭘 안 바르면 안 보이거든요. 진짜 저도 막 이렇게 엄청 진하게 화장을 하는 편인데도 그 친구들이랑 같이 사진 찍잖아요. 묻혀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진하게, 그때 당시 했던 화장이랑, 그리고 제가 지금 크루로서 하고 다니는 화장 이렇게 사진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화장을 좋아해요. 레드립 빨간 거 잘 어울리려면 화장도 그거에 맞게 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어필해 가는 걸 진짜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약간 이렇게 어필을 해오는 친구들이 많고, 뭔가 약간 영국 친구들도 이미지 준비를 되게 잘 해온다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9시가 살짝 넘어서 이제 인터뷰 홀로 들어갔고, 제가 이제 그 마인드거든요. 진짜 저 지금 멀리서 왔잖아요. 지금 몇 시간이야. 지금 경유를 해가지고 13시간을 타고 비행기를 왔는데 이왕 온 거 눈에라도 띄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 40명밖에 없는데 내가 이 40명 안에 눈에라도 못 띄면 이거는 진짜 대참사다 해서 맨 앞자리에 앉아서 제가 계속 웃고 있었어요. 이러는 약간 좀 바짝바짝 해가지고 계속 그냥 이렇게 계속 이렇게 듣고 있었어. 브리핑을 할 때 보통 무슨 얘기를 해주시냐면, 두바이는 어땠고, 뭐 크루로서 라이프는 어땠고, 뭐 우리 뭐 두바이 여름이면 막 50도 넘어가 막 엄청 뜨거웠어 이럴 때도 막 이러면서 듣고, 그럴 때마다 면접관님이 저를 살짝 보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렇게 눈이 이렇게 살짝 해. 어쨌든 간에 그 맨 앞자리에서 그 앉아가지고 이러고 있으면 나라도 눈이 안 가겠어요? 뉘앙스를 많이 이제 풍기려고 했죠. 나는 되게 긍정적인 사람이고 잘 웃고 이 직업에 너무 잘 맞는 사람이야, 이런 느낌. 또 마침 또 다른 애들이 표정이 없었어요. 이제 다른 외국 친구들 이렇게 봤을 때 표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조금 더 눈에 띄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뇌피셜. 물론 한국인이 적은 것도 저한테는 되게 큰 도움이 되긴 했었어요. PPT 중간에 필수 자질로 서비스 경력 이야기를 할 때 우리는 얼굴을 마주보고 응대한 고객 서비스 경험이 필요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호텔, 뭐 헤어드레서, 뷰티 살롱 이런 데서 얼굴 마주보고 응대한 거 말해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서울채용 때는 느꼈던 게 지상직으로 일을 하셨던 분들이 정말 많았거든요, 경력에. 그래서 제가 모르게 상대적으로 좀 위축되는 느낌? 왜냐면 어쨌든 그분들은 진짜 그 현장에서 승객들을 마주했던 사람들인 거잖아요. 그래서 뭔가 약간 좀 위축이 돼서 이 내 서비스 경험이 맞지 않는 건가? 라는 고민을 조금 하긴 했었는데, 그렇게 딱 집어서 얘기를 해주시니까 살짝 안심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TMI로 9시 넘어서 지각한 지원자들이 너무 많았어요. 최소 10명? 진짜 시간 안 맞춰서 오는 친구들을 보고 이제 킴이 우리 면접 9시부터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조금 언짢아 했지만 그래도 다 들여보내주기는 했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 늦은 친구들이 파이널까지 간 친구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면접에 늦지 말자. 이건 아주 필수, 기본. 이제 느껴지잖아요. 또 한국인 그 눈칫밥, 우리 있잖아요, 눈칫밥. 그 킴 면접관이 되게 예민하고 세심한 것 같다고 느껴졌어요, 저는.
그래서 설명하고 있는데 누가 바스락거리거나 뭐 또 핸드폰 소리가 들리거나 이러면은 되게 신경 쓰이는 듯 이제 그쪽을 계속 쳐다보시고 마지막에는 어떤 애한테 핸드폰 하지 말고 집어넣어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뭐 당연한 거지만 안 지킨다. 저희가 잠깐 쉬고 1차 면접 데스티네이션과 그 워크 익스피리언스 말하는 거를 했었어요. 40명이 왔었으니까 5명씩 한 조로 해서 8조로 해가지고 이제 발표를 했는데 여기서 에밀리의 성격이 저는 조금 느껴졌어요. 왜냐면 에밀리가 성격이 엄청 급한 거예요. 엄청 재촉해요. 막 했어? 너 이거 아까 온라인 이거 만들려고 했는데 했어? 큐얼 만들었어? 빨리 해서 해. 퀵 푸시 이러면서 엄청 급하게 이제 재촉을 하시고 느꼈던 거는 빨리 퇴근하고 싶으신가 보다. 이건 그냥 저의 생각. 이분들은 매번 지금 면접을 진행을 하고 계실 거 아니에요. 매번 면접을 하고 있을 거고 매번 이 프로세스대로 하고 있을 거고 그러면은 맑게 딱딱딱딱 알아듣는 친구가 예쁘겠어요? 아니면은 맑게 못 알아듣고 이러고 있는 애를 제가 데리고 가고 싶겠어요? 여기서부터 전부 그 과정 자체가 다 면접인 거예요. 1차 설명은 에밀리가 했는데 예시로 정말 간단하게 이름, 그리고 너가 강조하고 싶은 서비스 경험, 그리고 데스티네이션 하나, 그리고 이유 간략하게 말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분이 그 예시를 주기도 했었어요. 근데 진짜 짧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계속 얘기를 하셨던 게 너네 CV 여기 다 있으니까 구구절절 설명하지 말라고 계속 강조를 하시는 거예요. 간략하게 임팩트 있게 설명해 이거였어요. 저는 9번이었고 일단 앞줄 애들 하는 걸 먼저 볼 수 있어서 다행이다 싶긴 했었어요. 킴이랑 에밀리가 둘 다 같이 채점을 하고 중간중간에 이제 말을 걸었어요. 이제 부가적으로 그래서 그거는 무슨 일이야? 뭐 그래서 왜 그게 좋은데? 뭐 이런 식으로. 서울 채용 때랑 조금 달랐던 거는 내 차례를 기다렸다가 차례차례 이렇게 약간 천천히 진행이 되는 느낌이었으면 여기는 이제 그 면접관이 계속 말을 걸어서 약간 면접관을 보면서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모두를 향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면접관한테 얘기를 해야 되는지가 조금 그렇게 했는데 크게 상관없는 것 같았다. 중간에 그리고 경력이나 이런 거 제대로 말을 안 하면 그래서 거기서 뭘 얼마나 공부했다고? 이러면서 물어보더라고요. 제 차례 때는 제가 어떻게 시작을 했냐면 Hello my future colleagues 그냥 이러면서 시작을 했고 나는 6년 서비스 경험이 있고 하면서 다음에 말하려는데 갑자기 또 에밀리가 말을 끊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 이러는 거예요. 약간 당황했지만 네일리스트로 뷰티살롱에서 일을 했고 그 다음에 한국에 큰 쇼핑센터 있어 거기서 일했어 이렇게까지 말했는데 말을 안 끊길래 그냥 이어서 쭉 데스티네이션까지 얘기를 했죠. 최애 데스티네이션은 방콕이야 이랬어요. 문제 방콕 한 번도 가본 적 없었다 이때까지는. 에밀리가 바로 why? 이러는 거예요. 진짜 숨 쉴 틈 없이 말을 끊길래 길게 말할 수 없을 것 같아서 제가 그때 딱 한마디로 뭐라 그랬냐면 Bangkok is my parents' honeymoon destination 하고 말았어요. 딱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lovely 하고 좋아 넘어갔어요. 제 썰만 봐도 뭘 설명한 게 없어요. 그냥 몇 년 어디서 무슨 일 했고 데스티네이션은 여긴데 이유는 이것 때문이야 끝. 그렇게만 딱 얘기를 하셔도 되는 게 왜냐면 1차 같은 경우에는 제가 생각을 했을 때 이미지 싸움이에요. 이미지. 솔직히 말해서 이 친구를 2시간 해봤어요. 3시간 해봤어요.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있는 모습만 봐서 얘가 어떤 성격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거는 파이널 가서 물어볼 거고 여기서 지금 판가름 할 수 있는 건 얘가 우리 유니폼을 입었을 때 우리 회사에 들어왔을 때 이미지가 잘 어울릴 것이냐 이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건 뭐다? appearance. 딱 그 웨이크업과 자세와 그 다음에 말 시켰을 때 말귀를 잘 알아듣는지 딱 그것만 있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만 진짜 딱 얘기하시면 되고 제가 다른 친구들 하는 것도 쭉 봤는데 도쿄를 한 조마다 2명씩 말하고 그다음에 브라질이 계속 나오고 이유도 좀 다 뻔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다음에 애들 자세가 되게 다채로워요. 긴장되니까 몸을 막 베베 꼬기도 하고 막 다리를 짝다리를 짚고 근데 웃긴 건 면접관도 크게 개의치 않아요. 별로 막 그거를 엄청 신경 쓰고 이런 느낌은 아니고 결론적으로 짝다리 짚고 본 애가 파이널까지 올라오긴 했어요. 그래서 자세는 그렇게 중요한 부분이 아닌 것 같다. 안 웃고 말하는 애도 말을 제가 생각했을 때 이건 전부 다 저의 속마음입니다. 저의 속마음. 제가 생각할 때 안 웃고 말하는 애도 되게 마르고 예쁘게 생기니까 일단은 1차는 올려보내더라고요. 그래서 1차에서 정말 많이 느꼈던 건 이미지를 되게 많이 보는구나. 여기까지가 1차. 그 다음에 2차는 디스커션이에요. 디스커션 전에 일단은 암리치를 재고요. 그 다음에 그런 간단한 서류 같은 거를 좀 이제 진행을 해요. 예를 들어서 뭐 수영 가능하니? 뭐 타투 없니? 흉터 같은 거 있어? 이런 거 체크하는 건데 저 같은 경우에는 타투는 없고 암리치를 잴 때 자켓을 벗게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면접관도 얘기하기는 자켓 때문에 팔이 안 올라가면 안 되잖아 이러면서 자켓은 벗게 해줬었어요. 그 다음에 신발도 아예 벗고 맨발로 문 밖으로 나가서 키를 재고 그 다음에 암리치를 재는데 웬걸 제가 생각해보니까 암리치 연습을 안 했던 거예요. 암리치가 생각보다 너무 높은 거예요. 그래서 제 키 정도면 당연히 닿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너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온 거죠. 너무 높아서 제가 2번 정도 쓰러뜨릴 뻔했어요. 이 암리치 바를 이게 닿는데 애매하게 닿는 거야. 그래서 2번 정도 쓰러뜨릴 뻔했는데 처음에 제가 적어놓은 거 보니까 처음에 205 정도 찍었대요. 미쳤나봐 진짜. 그래서 킴이 다시 해보라고 해서 다시 쟀는데도 안 나오는 거예요. 요새는 센티미터 어느 정도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잠시만요. 한번 검색을 해볼까요? 에미레이트 암리치가 공식 홈페이지에는 최소 212cm로 나와 있대요.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218cm 정도인 것 같았어요. 느낌이. 다시 했는데도 안 나오는 거예요. 아이씨 큰일 났다. 그런데 킴이 얘들아 스트레칭 좀 하고 쭉쭉 늘려와 하면서 다시 재기해주는 거예요. 다시 심기일전하고 재니까 이제 무난하게 찍었어요. 진짜 너무 감사한 게 만약에 다시 도전 기회를 안 줬으면은 그냥 그렇게 가는 거예요.
진짜 운이 나빴다면 모르겠어요. 뭐 면접관 제가 마음에 들었었는지 뭐 아니면은 안타까웠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도전을 다시 하게 해줘서 찍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연습하고 가셔라. 혹시 모른다. 현장에 가면 암리치가 빵아 엄청 높아 보여요. 암리치 통과하고 그다음에 kit까지 대고 들어가서 에밀리랑 다시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이제 뭐 그냥 간략하게 CV 체크하는 거예요. What do you do? 이렇게 물어보는데 어머 브리티시 악센트가 안 들리네? 그래서 내가 no 했다가 걔가 응? 이러는 거예요. 당연하지 너 무슨 일해? 이랬는데 아니 이랬다가 나 지금 나갔다도 응? 이러겠죠. 그래서 내가 미안 진짜 다시 말해줄래? 이렇게 얘기했더니 야 너 지금 뭐 하냐고 이렇게 물어봐서 미안 나 지금 네일리스트로 일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고 다른 질문으로 혹시 웨이트리스는 안 해봤어? 이렇게 물어보길래 나 치킨 앤 비어집에서도 일해봤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때 그 치킨 앤 비어집에서 일했다는 거는 CV에 적었던 건 아니었어요. 이걸 물어봤던 이유는 제가 생각했을 때 그런 이제 서버 잡을 해봤냐 이런 거를 물어보고 싶었던 것 같거든요. 치킨집에서 일해본 적 있었거든요. 어쨌든 거기도 맥주 따르고 치킨 따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냥 이렇게 지나갔고 딱히 CV를 고쳐라 이런 얘기는 그때 하지 않았었어요. 16명이 올라왔대요. 41명 중에 그때 16명이 이제 올라와서 8명씩 찢어져서 두 그룹씩 디커를 했어요. 10분 정도 토론을 하라고 했고 마지막엔 나와서 다 같이 발표할 거야 이렇게 하고 우리 진짜 딱 이 방보다 조금 더 컸나? 이제 서로 무슨 얘기 하는지가 다 들릴 것 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심지어 면접관은 바로 우리 뒤에 앉아있지. 그렇기 때문에 이거 진짜 말 잘해야겠다. 말 잘하고 태도나 이런 준비 딱 잘하고 있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죠. 그때 제가 받았던 거는 그 리츠 호텔 샴페인 바우처 주기 이거를 받았어요. 그때 지금은 디스커션 주제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은 또 바뀌었을 수도 있지만 그때 저는 그 유명한 리츠 호텔에 대해서 받았었고 이 내용은 뭐냐면 말 그대로 내가 리츠 호텔에서 일하는 직원이고 6명의 그 고객이 있는데 각자 뭐 예를 들어서 허니문 온 커플 뭐 아니면 노부부 인플루언서 뭐 유명 풋볼 선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중에 누구한테 샴페인 바우처를 줄 건지에 대해서 토론하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정답이 없어요. 정답은 없고 여기서 우리 성격을 좀 보겠다 이런 거죠. 저는 다행히 이 주제로 디스커션 연습을 해본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딱히 막 엄청 걱정이 되진 않았는데 문제는 여긴 어디다? 한국이 아니다. 이제 한국 분들처럼 준비되어 있지 않다. 누가? 내 조원들이. 그래서 이제 용지도 넉넉하게 한 7개 받아서 각자 하나씩 들고 받고 마지막 애들 2명만 이제 같이 나눠봤어요. 시작 했는데도 애들이 다 읽기 바빠가지고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저도 말 안 했어요. 여기서 이 정막을 깨는 첫 번째 주인공이 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누가 언제 말하나 하면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홀이 진짜 작아서 바로 뒤에 저희 면접관들이 업무를 하고 있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더 말을 안 한 것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주목할 거기 때문에 누가 말을 했는지. 일단은 이제 제 왼쪽 편에 앉아있던 친구가 자기가 이 승객들이 누가 이게 고객들이 누가 있는지에 대해서 읽겠다고 누가 지문 읽어줄래?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처음에. 그래서 오른쪽에 있던 애가 자기가 읽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어떤 애가 먼저 말하기 시작을 하면서 자기는 풋볼스타에게 주고 싶다. 왜냐면 걔가 SNS에 올리면 뭐 프로모트 되고 좋을 것 같아 하면서 오늘 띄우더라고요. 근데 바로 다른 애가 자기는 잡지장카한테 주고 싶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지. 반박할 수 있지. 근데 또 다른 애가 나는 5주년 결혼기념일 커플한테 주고 싶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부터 뭔가 잘못됐는데 이게 딱 느껴졌어요. 왜냐면 보통 한 의견 정도 2개 정도 나오면 맞아 이러면서 막 이렇게 약간 호응해주고 우리 그러면 뭐 이렇게 하면은 순조로운 디커지만 갑자기 나는 얘한테 주고 싶고 나는 얘한테 주고 싶고 나는 얘한테 주고 싶어 이러는 거예요. 오케이 갑자기 또 보니까 옆에서 둘이 따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저기서 셋이 따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래서 진짜 제 머릿속은 그냥 완전 멘붕 그 자체였어요. 와 이거는 디스커션이 아니다. 그 진짜 큰일 났네 하고 있었는데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의견이 통일이 안 되고 계속 의견만 내고 있지. 하지만 일단 잠자코 듣고 있었어요. 그냥 듣고 있어. 그냥 가만히 있어. 그 이제 디스커션이 망해가는 걸 느낄 때 분들이 내가 여기서 어떻게 좀 해줘야겠다라는 생각이 조금 있으신 분들은 안 돼요. No. 가만히 계세요. 침몰하는 배에서 어떤 것도 하지 마세요. 가만히 있는 것이 그대가 살 길. 일단은 가만히 있다가 저는 어떻게 했냐면 다른 남자애가 노년 커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다가 말을 조금 얹어서 노년 커플은 런던 가이드도 예약을 해주고 택시 부킹도 해주고 또 웰컴 카드도 써주는 거 어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제 면접관이 돌아다니는 게 보이는 거예요. 먼저 저희 조 토론하는 거 이제 보다가 다른 조한테 가는 게 보여서 그냥 그때도 꿋꿋이 말 안 하고 듣기만 하고 있었어요. 근데 경청의 자세보다 이거 넌 그렇게 생각하니까 이게 굳이 말을 하지 않아도 느껴질 만큼 딱 그렇게 듣기만 하고 있었고 친구들 말하는 게 진짜 안 들려서 제가 의도한 건 아니었지만 몸이 앞으로 이렇게 쑥 나가더라고요. 그러면서 약간 자세가 이래서 더 경청 모드로 보였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긴 했어요. 다음 차례로 에밀리가 왔을 때 제 정면 시야에 에밀리가 걸려 있었어요. 동그랗게 앉아있다고 치면은 에밀리가 저를 마주보고 이렇게 뭘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나이스 타이밍에 어떤 친구가 의견을 말한 거에 제가 That's a great idea 이 한마디를 했는데 그걸 듣고 에밀리가 뭔가를 적고 다른 쪽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난 그걸 느꼈지. 이거 됐다. 딱 한마디 했는데
타이밍이 너무 잘 맞았던 것 같아요. 아 다행이다 라는 생각을 조금 하긴 했죠. 불안은 했지만 물론 디스커션은 아직도 이제 난장판이긴 했어요. 근데 그러다가 갑자기 의견이 그 5주년 커플한테 주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너가 서머리를 하고 너가 웨딩 왜 뽑았는지 얘기를 하고 나보고는 노년 커플 이야기를 하고 너는 뭐 하고 너는 뭐해 이러면서 누가 갑자기 순서를 정해주는 거예요. 냅다. 그리고 발표 연습을 하세요. 그래서 내가 아니 속으로 아니 우리 보상이나 이런 것도 토론을 안 했는데 갑자기 웬 발표? 이러면서 이제 발표 연습? 이러면서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그래서 속으로는 진짜 악을 지르면서 하지만 아까 노년 커플 보상 방안에 대해서 하나 말했잖아요. 샴페인을 안 주는 대신에 가이드, 뭐 택시 뭐 이런 거 부킹해주고 웰컴 카드 써주고 뭐 이런 게 어때? 이렇게 얘기를 했던 그 커플이었어서 제가 그래도 그나마 말할 게 생겨서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발표할 게 있어서. 토론 막바지쯤 되니까 이제 친구들이 다들 3, 3, 5 얘기를 하다가 저도 휩쓸려서 그 3, 3, 5에 끼게 됐는데 갑자기 이러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조용하게 guys 하면서 우리 랩업이 좀 덜 된 것 같은데 하니까 앞에 두 명이 또 지들끼리 계속 말을 하고 있어. 그래서 다른 애가 다시 뭐 돌아가면서 다시 말해보자고 이러는 거예요. 제 의도를 버리고 다시 발표 연습을 했습니다. 정말 중간에 던지고 싶었던 최악의 디커였지만 어쨌든 잘 끝났다. 발표를 하죠. 발표를 하는데 면접관들은 듣기만 하고 어떤 리액션도 해주지 않아요. 왜냐면 정답이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제 다행이었던 건 지목 형식이 아니라서 가끔은 어떤 면접에서는 면접관이 너가 이거 얘기해봐, 너가 저거 얘기해봐 이러면서 이제 지목을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다행히 지목 형식은 아니고 저희가 정한 순서대로 발표를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세 번째 발표 차례였는데 제가 생각한 건 아닌데 저도 모르게 왜냐면 너무 힘들었거든. It was a tough discussion.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Our teammate has a lot of idea.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면서 애들 이렇게 쭉 한번 보고 시작을 했어요. 우리는 노년 커플을 안 주는 대신에 런던 가이드나 택시 부킹해주거나 뭐 지도 주면서 관광지 알려줄 거야. 그리고 웰컴 카드도 적어서 주려고 하고 넘겼어요. 제가 좀 절기도 했었던 것 같은데 디컷 때 이미 기가 너무 많이 빨려서 솔직히 마음으로는 될 대로 되라라는 심정이긴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앞에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해서 이제 발표가 완전 망했어도 우리 팀메이트들 너무 잘했고 너무 최고였고 뭐 이런 얘기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얘기 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왜냐면 이게 막 서로 말을 경청해서 들어주고 한 토론이 아니라 지들끼리 얘기하기 바빴던 토론이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해주고 싶지 않았어. 그래서 저도 모르게 제 솔직한 심정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저희 조에서는 3명이 붙었고요. 다른 조에서는 4명이 붙었어요. 그 3명 중에 제가 붙어서 감사할 따름이고요. 영어 테스트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은 제 영어 테스트는 정말 무난했어요. 정말 쉬웠어요. 어떤 후기에서는 단어가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었는데 저는 오히려 단어가 진짜 쉽게 느껴졌고요. increase의 반대말은 그러니까 이 정도 수준의 유의어, 반의어 찾기가 나왔고 문법도 단수, 복수 구분하고 옳은 문장 찾기 식으로 나왔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10개는 지문 하나를 읽고서 10개 답변을 하는 건데 지문도 솔직히 말해서 토익 지문보다 난이도가 진짜 낮다고 느껴졌고 중복 질문도 계속 나와서 로컬 친구들보다 제가 제일 빨리 끝난 거예요. 엥? 지금 생각하면은 저한테 운이 되게 많이 잘 따라줬던 면접이 아니었나 싶어요. 영어 테스트 같은 경우는 진짜 랜덤이라서 어떨 땐 진짜 어렵다고도 들었고 어떨 땐 진짜 쉽다고 들었는데 정말 운이 좋게도 저는 쉬운 버전을 걸렸던 거죠. 영어테 끝나고 롱폼 사인 제출할 때 이제 면접관들이 우리 사진 찍을 거니까 너네 화장 고쳐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갑자기 저보고 일어나라는 거예요. 얘처럼 머리 딱 붙이고 잔머리 없이 치크도 좀 해오고 딱 저를 딱 보시더니 옷은 너는 괜찮을 것 같아 하면서 저보고 애들 보게 딱 앞으로 돌아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헤어라인 딱 이렇게 해오면 돼 하면서 저를 예시로 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영광.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분들 기준에 이미지가 합격했다는 거잖아요. 이런 느낌으로 해와 라고 예시가 제가 들어진 거니까. 거기서 기분 너무 좋았어요. 진짜 로컬 친구들 중에서는 얼굴 믿고 화장을 안 하고 온 친구도 있었고 왜냐면 저한테 컨실러 좀 빌려줘 이런 애가 있었어요. 자기 화장 안 하고 왔대. 피부 화장을. 뭐라고? 네 이러면서. 아니면 머리도 그냥 똥머리 이렇게 하고 오는 친구들도 있었고 그럼에도 그 친구들은 정말 이목구비가 눈에 잘 보인다. 면접관이 이제 핸드폰으로 바스트랑 풀샷을 찍어가고 다른 면접관이 무릎 쪽에서 DSLR 카메라로 몇 장을 찍어가요. 비율은 정말 기대감지. 딱 그 한국인처럼 찍는 게 아니라 화면에 딱 머리부터 발끝까지 딱 나오게 꽉 채워서 이렇게 찍어주시더라고요. 비율은 기대하지 말자. 그다음에 엉덩이 쪽에 살짝 손을 대고 팔 사이에 살짝 틈이 생기게 만들라고 하더라고요. 너무 러블리, 너무 예쁘다 이러면서 이제 찍어주세요. 사진을 다 찍고 나서 에밀리랑 킴이랑 같은 공간에 따로 떨어져서 면접을 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봤어요. 근데 저는 에밀리랑 봤어요. 자기 화장실 다녀올 테니까 앉아서 잠깐 물 먹고 있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후다닥 인단올 하나 확 먹고 대망의 파이널 인터뷰를 보게 되었습니다. 처음 물어봤던 게 너 키가 160 몇에 이제 몸무게 몇이야?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 몇 킬로야? 이렇게 했더니 바로 BMI를 계산을 해서 몇이네? 하고 이면지 같은 곳에 이렇게 적으시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그 BMI 그 기준이 있는 것 같았어요. 이제 어쨌든 평균치에 맞아야지 그들이 생각했을 때 합격 불합격선이 있겠다. 그다음에 너 수영할 수 있어? 그래서 yes. 타투 있어? no. 얘기를 하고 너 지금 뭐해?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나 뷰티 살롱 네일 테크니션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너 네일 발라주고 그런 서비스 하는 거지? 그래서 맞아 너 손톱에 한 것처럼 그런 거 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일리스트라고 얘기를 하는데 계속 정정을 해서 네일 테크니션이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생각해봤는데 고객이랑 이게 대면하는 서비스인지 확인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첫 번째 질문. 너 앵그리한 고객 경험 있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앵그리한 고객 경험? 질문에 답변은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에피소드로 말하면 되는 거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제가 준비했던 그 디멘팅 커스터머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제 면접관이 앵글이라는 단어를 썼기 때문에 제 조금 과장해서 막 중간에 막 환불 안 해준다니까 그 고객이 나한테 막 소리도 지르고 했어 이러면서 조금 과장을 조금 한 MSG 조금 이렇게 섞었었어요. 왜냐면 앵글이잖아요. 어쨌든 고객이 화가 난 적 있어? 화가 난 고객을 다뤄본 적 있어? 이거였기 때문에 그냥 단순 디멘딩으로는 어렵겠다 싶어서 추가를 해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던 거고, 이제 여기서도 에밀리는 또 계속 물어봐요. 그래서 너 거기서도 이런 제품을 판다는 거지? 이렇게 해서 물어보고, 근데 그래서 왜 환불하고 싶다 그랬는데? 이러면서 되게 그 스토리에 구체적으로 물어봐요. 이 스토리가 진짜인지를 보려면 그게 디테일이 들어가야 하잖아요. 그래서 그 고객은 왜 환불을 받고 싶어 했는데? 그 제품은 뭐였는데? 이러면서 엄청 이제 디테일하게 물어보길래 또 저는 또 디테일하게 얘기를 했죠. 뭐라고 설명을 했냐면 이유를 설명을 해주고 내가 더 잘 맞는 제품으로 교체를 해주겠다고 했어. 엄청 디테일하게 물어봐서 저도 디테일하게 답변을 했고, 순간에 면접관은 계속 타이핑을 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를 보지 않아요. 나를 보지 않고 내 이야기에 집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저는 거기에 맞춰서 계속 디테일하게만 얘기를 잘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 그거에 이제 연관되어서 그러면 그때 너는 어떻게 keep calm 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제 말 그대로 넌 어떻게 너를 다스려? 이런 느낌인 거죠. 그래서 저는 그냥 focusing my task 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또 물어보는 거예요. 뭐라고? 이렇게 또 물어볼래? 그냥 저는 굳이 그냥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려고 나는 노력해. 이게 나의 responsibility잖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하길래 그냥 계속 나는 내가 해야 할 일을 할 뿐이고 이런 고객을 만나도 내 그 감정에 막 휘몰아치지 않고 나는 내가 해야 할 일을 할 뿐이다. 그렇게 그냥 계속 설명을 했어요. 그랬더니 오케이 여기 넘어가더라고요. 근데 제가 느꼈을 때는 이거보다 조금 더 퍼스널한 얘기가 듣고 싶었던 걸까라는 생각을 지금에서야 조금 해봅니다. 너는 이제 그런 스트레스 상황에서 어떻게 해결을 하냐 했을 때 나는 뭐 동료랑 이런 얘기를 하고 무브온 하려고 노력한다. 뭐 이런 것도 하나의 예시가 될 수 있겠죠. 어쨌든 간에 잘 털고 지나가려고 한다. 그렇게 좀 더 퍼스널한 얘기를 꺼냈었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 제가 비행기 안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진짜 많아요. 고객이 그냥 이유 없이 화가 나 있는 경우가 있어. 예를 들어서 밥이 왜 이렇게 느리냐? 왜 빨리 안 주냐? 왜냐면 저희는 서비스 타이밍이라는 게 있잖아요. 서비스 타이밍이라는 게 있는데 왜 지금 밥을 안 주냐? 하면서 화를 내시는 고객도 있고 자리가 마음에 안 든다 해서 화가 나 있는 승객도 있고, 그냥 그런 일이 진짜 비일비재하거든요. 그럴 때 너는 어떻게 너의 그런 거를 킵컴하냐? 라는 거에 대해서 물어봤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했을 때는. 그래서 조금 더 면접은 퍼스널리하게 준비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내 얘기를 조금 더 담아서 고객한테 했던 최고의 서비스에 대해서 말해볼래?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문장은 제가 제대로 기억이 안 나는데 듣자마자 베스트 서비스에 대해서 물어보는구나 싶어서 잠깐 생각하는 척을 했죠. 너무 막 약간 나 준비되어 있어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 잠깐만 이러면서 약간 또 생각을 하는 척 했다가 나 기억에 남는 고객이 있는데 그거 말해도 될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오케이 하는 거예요. 베스트 서비스도 준비했던 대로 똑같이 얘기를 했고, 다만 제가 여기서 더 얘기를 했던 거는 이 업무 안에서 주어진 일보다 내가 엑스트라로 조금 더 해줄 수 있는 거,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내가 또 뭐 예를 들어서 결제만 해주는 게 내 업무인데 여기서 뭐 사용법까지 손으로 다 적어가지고 이렇게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하는 거는 내가 추가적으로 내 시간을 들여서 하는 서비스인 거잖아요. 그런 느낌을 추가를 해서 디테일하게 똑같이 아까 말씀드렸고, 그렇게까지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그 고객이 어떻게 했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으로 막 멤버십 구입하고 나한테 너무 고맙다고 다음에 또 나한테 서비스 받고 싶다고 얘기해줘서 너무 좋았어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오케이 하는 거예요. 에미레이트 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기내 안에서도 스페셜 모먼트를 만들어주자 라고 되게 강조를 많이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허니문 커플 준비해서 막 셀러브레이티 해준다던가 그 다른 사람의 뭐 벌스데이를 챙겨준다거나 하는 그런 약간 스페셜한 모먼트를 만들어주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이거는 솔직히 말해서 업무에 꼭 포함되어 있는 건 아니지만 저희가 마음을 조금 더 쓰면 승객한테 그런 작은 기쁨을 선사해 줄 수 있는 거잖아요. 이런 비슷한 결로 답변을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저한테 롤플레잉을 하시는 거예요. 갑자기 너 기내에서 비프랑 치킨이 있는데 너는 치킨밖에 안 남았는데 고객이 비프를 찾아. 그럼 어떻게 할래?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듣자마자 이건 롤플레잉이다 싶어서 우선 진심으로 사과하고 내가 고객 입장을 먼저 이해를 해줄 거야. 왜냐면 얼마나 기분이 안 좋겠어요. 먹고 싶은 밥이 없잖아요. 그 다음에 시니어나 동료를 찾아서 얘기를 한 다음에 인폼을 한 다음에 다른 남는 미리 없는지 체크를 먼저 해볼 거고, 만약에 없다면 비즈니스 클래스도 뒤져보고 할 것 같아. 이제 답변의 방향성이 마음에 들었는지 맞아 계속 흡족해 하시면서 타이핑 하시는 거예요. 다음 질문을 하시는데 안 들렸어요. 정말 그 브리티시 악센트가 너무 적응이 안 됐어. 그래서 진짜 미안한데 다시 설명해 줄 수 있을까 하니까 정말 다행히 되게 잘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그러니까 너 10시간 비행이면 그동안 밀만 갖다 줄 거야?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다른 건 뭐 안 해줄 거야? 이렇게 물어보길래 당연히 매 시간마다 더 필요한 건 없는지 계속 체크할 거고,
담요나 뭐 이어폰이나 뭐 이런 것도 뭐 필요하다고 하면 내가 계속 갖다 줘야지 이렇게 하니까 맞아 맞아 이러면서 만족스러워 하시면서 타이핑을 하더라고. 그러면 넌 왜 케빈 크루 하고 싶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는 진짜 퍼스트 퍼스널한 질문이라서 솔직히 저는 이 질문에 대해서 생각을 진짜 많이 했거든요. 왜냐면 우리 다 똑같잖아요. 하고 싶은 이유? 세계를 여행할 수 있을 것 같고 다양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이걸 어떻게 잘 포장을 하느냐 이걸 진짜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저는 뭐라고 얘기했었냐면 내가 진짜 서비스직이랑 잘 맞는 사람인 거 내가 사람들이 웃는 거 볼 때 되게 보상받는 기분이라서 좋고 그다음에 내 동기부여가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는 데서 받는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어요. 요건 정말 퍼스널한 질문이라서 솔직히 말해서 막 진짜 뻔한 얘기를 하셔도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뻔한 질문이라고 해도 그게 나만의 답변인 거잖아요. 제 가치관인 거고. 그래서 너무 그거에 대해서 크게 고민하시지 않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임팩트를 남겨야 막 여기에 사로잡혔다가 괜히 뜬구름 잡는 소리를 하게 될 수 있으니까 그냥 딱 진짜 내가 평소에 생각했던 거를 그대로 얘기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질문은 요 정도 했고 이제 CV 체크로 넘어갔었어요. 여기서는 이제 직업 하나하나, 이 직무 하나하나 정말 무슨 일을 했는지 디테일하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여기서는 뭐 했어? 여기서는 이거는 무슨 일이야? 이렇게 다 물어보셨고 여기서 또 물어보시는 거예요. 서빙하고 이런 거 해봤냐고 이렇게 물어보길래 나 치킨 앤 비어집에서 일했어. 딱히 상호명은 말을 안 하고 그냥 치킨이랑 비어파는 곳에서 일을 해봤어. 너 치킨 알아? 이렇게 얘기하길래 그 있잖아 바베큐 치킨 이런 거 그랬더니 아 코리안 레스토랑 이러면서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의도가 잘 전달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뭐 코리안 레스토랑으로 해서 들어갔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해서 뭔가 막 타이핑을 하셨고 그거는 왜 CV 안 썼어? 이거 고쳐와 이렇게는 얘기 안 하셨고 제가 일부러 CV 작성할 때도 일부러 일과 일 사이에 갭을 안 만들어 놨어요. 갭이 있다고 해도 일부러 안 만들어 놨고 애초에 폼을 올릴 때도 일을 그만둔 이유를 적는 칸이 있어서 저한테 왜 이때 일을 그만뒀니? 이렇게 하는 질문은 없었어요. 이미 저는 다 작성을 했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뭐 서류 체크 한 번 더 할게 하고 그렇게 면접이 끝났습니다. 정말 길죠. 파이널 면접을 줌으로 봤다는 친구들도 많았는데 저는 다행히 면접관이랑 대면으로 볼 수 있어서 좋았고 보통 이런 정도 질문하는 것 같아요. 베스트 서비스, 뭐 아니면 동료와의 갈등, 아니면 뭐 고객과의 갈등, 뭐 그런 정도 그렇게 준비하는 것 같고 골든콜 같은 경우에는 면접을 보고 나서 5일 정도 뒤에 왔었습니다. 에미레이트 채용을 준비를 하고 계신 분도 그렇고 외항사 직군에 관해서 궁금하신 것이 있거나 아니면 또 뭐 개인적으로 또 뭐 질문이 있으시거나 하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변 드릴게요. 그래서 결론 말하자면 일단 1차를 합격하려면 이미지 준비를 잘 해가야 한다. 어피런스. 그 다음에 두 번째 디스커션 때는 너무 나대지 말 것. 나대지 말고 내가 딱 필요한 얘기를 적절한 타이밍에 할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 파이널 같은 경우에는 퍼스널리하게 준비를 하되 조금 헌신적인 이미지가 있어야 하는 것 같아요. 내 기본 이제 주어진 업무 외에 고객한테 조금 더 해줄 수 있는 거,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 그런 것들을 주로 말하면 좋을 것 같고 Y 케빈 크루랑 Y 에미레이츠에 대해서는 고민을 정말 많이 하실 텐데 정말 진짜 진솔하게 얘기만 한다면 정답은 없다고 느껴요. 그렇기 때문에 준비하시는 분들 모두 파이팅 하시고 만약에 내가 서울 채용에서 떨어졌다고 하더라도 오픈데이에서 또 기회를 잡을 수도 있는 거고 면접 같은 경우에는 정말 운도 많이 따르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여기서 안 됐다고 해서 나는 이 회사가 원하는 인재상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당신도 올 수 있어요. 저도 왔잖아요. 저도 서울에서는 1차도 합격을 못했는데 런던에 가서는 한 번에 파이널까지 봤잖아요. 이런 일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지금은 또 페널티가 6개월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너무 우울하게 생각하시진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음번에 또 무슨 영상을 들고 올지 또 고민해보고 오겠습니다. 안녕.